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들입니다.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텔신라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주들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7.58%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22,700원의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 7천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아래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얻으면서 13.98%로 14%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21만 6천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5.8% 올랐고요. 12만 2,2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전일 시장 7% 넘게 올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호실적 전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또한 함께 높아졌고요. 따라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네이버의 매출액은 2조 4,3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684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8.8% 그리고 9.5% 증가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전망대로 성적표가 나온다면 이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2분기 광고 준성수기를 맞이해서 광고 매출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하이퍼클로버에 대한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클로버 X와 관련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하이퍼클로버 X가 다음 달 24일 기술력을 입증한다면 네이버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생성 AI 개발의 성과가 인정받을 경우에는 훼손이 됐던 이익이 새로운 사업 가치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이버 주가에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다올투자증권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호텔신라 살펴볼 텐데요. 전일장 호텔신라의 주가가 4.15% 탄력을 받았고요. 7만 5,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향후 전망도 밝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분석이었습니다. 앞서 호텔신라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72억 원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56%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7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부분 영업이 시작된 만큼 하반기에도 일반 소매 고객 중심의 실적 개선 흐름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는데요. 이제 면세점 그리고 이 공항까지 활성화되면서 호텔신라 쪽으로 들어올 수혜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전망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업황 회복이 예상이 된다면서 중국의 6.18 쇼핑 행사를 기점으로 중국 내 유통사 그리고 화장품사 재고 소지는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되는 등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 그리고 중국에서의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필러로 작용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당국은 내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살펴볼 텐데요. 전일 시장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셀업체들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3%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3.32% 상승한 56만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셀업체들을 향한 전망도 좋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의 올해 2분기 합산 매출액은 총 1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은 매출액이 8조 7,7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의 경우 73% 급증한 수준이고요. 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35.5% 급증한 수준인데요. 이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조 9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서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매수세도 큰 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나쁘지 않게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밝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미국 중심의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또 제너럴모터스 합작 1공장의 안정적인 양산,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판매 증대와 공급망 다변화 등도 상반기 실적 견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서 올해 연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0% 중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실적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인 AMPC 혜택이 올해 상반기부터 수익으로 인식이 되면서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AMPC란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의 세부 조항 내용으로 전기차 또는 배터리 같은 친환경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을 하고 있는 세액 공제를 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단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3사를 향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코스닥 지수는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9.33% 올랐고요. 다시 한번 120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120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120만 원 선으로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2.82% 상승한 41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급락을 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다시 무서운 질주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트룩스, 그리고 셀바스 AI도 있습니다. 전일 시장 로봇주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은 가운데 그 중심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 주가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솔트룩스와 셀바스 AI 같은 AI 종목들까지도 두 자릿수대 탄력을 받아나갔는데 이 세 가지 종목들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넘게 올랐고요. 11만 3,9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협업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6일부터 뉴욕에서 연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의 팔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의 팔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 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 간의 협업이 이렇게 실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진 거였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초에 자사 지분 10.22%를 590억 원의 삼성전자에 매각을 한 바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추가로 이 회사 지분 4.77%를 278억 원에 취득을 하고 지분율을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이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협업이 실물로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협업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주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솔트룩스의 주가가 21.36% 오른 37,500원을 기록했고요. 셀바스 AI가 15.86%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AI주들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 확대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AI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AI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AI 인공지능 이 하이퍼클로바 X를 오는 8월 24일에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AI 파트너십을 맺고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 더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애플 GPT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 AI 거대 언어 모델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앞으로 갈수록 AI 생태계는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AI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 투자 및 AI 원격 의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트라 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의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보면 좋을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장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실리콘2라는 업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역직구의 이커머스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 스타일코리언닷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250여 개 브랜드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150여 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지사를 통한 물류의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통기업 최초로 AGV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자동화 관련돼서 공장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량, 무인화 차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AGV, 물류 로봇 시스템 기반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단순히 의류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로봇 기반까지 물류 시스템에서 만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물류센터를 통해서 한국 브랜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 고객이 14% 그리고 도매 쪽에서 82%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필먼트라고 해서 화장품의 재고 관리 노하우예요. 이런 쪽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제조사 물류와 운영 이런 쪽까지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3PL이라던가 드랍시핑 이런 쪽에 고객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와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특히나 중국 쪽에서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던 대형 화장품사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잘 피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실리콘2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물류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탑5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인벤티지랩, 현대무벡스, 한국무브넥스, 선한과 엔캠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특별한 테마의 형성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효과적인 내용들을 입증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엔캠은 TDL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지금 주목을 받은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본장에서의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세 종목 먼저 흐름 살펴보고요. 인벤티지랩과 엔캠은 잠시 뒤 특징주에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무벡스 살펴보시죠. 6.38% 상승하며 4,000원에 지금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무벡스의 상승 이유로는 네이버가 사우디 네옴시티 스마트 수주 본 계약이 8월에 유력해진다는 기사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6.3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무벡스와 네이버의 관련성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이버 신사옥에 현대무벡스가 로봇포트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무브넥스는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현대기아차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서남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과 2세대 고온 초선도 선제 기술에 대한 협력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5.8% 상승해줬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지금 인벤티지랩부터 살펴보시죠. 네, 본장에서는 0.92% 소폭 상승하면서 15,310원에 거래를 마친 인벤티지랩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거의 꽉 채워냈는데요. 9.99%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16,8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벤티지랩은 장마감 이후에 현재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의 전 임상에서 한 달간 체내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뇨 치료제에서도 2달 유지 처방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입증했고요.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9.9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4.6% 본장에서는 상승하면서 75,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TDL 인수 소식과 함께 4.54%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캠의 상승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엔캠은 전기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전해액 분야에서 국내 1위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소재 관련 업체인 TDL의 주식 420만 주가량을 약 197억 원에 취득한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TDL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월에 설립된 전고체 전지 전문 기업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전해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엔캠이 TDL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고체 전해질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의 전해액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때 전해액이 고체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캠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고체 전해질 기술이 높은 TDL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 소식에 4.54%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탑5 리스트 확인을 해보시죠.
네, RF세미, 도문 아나텍, 마이크로디지털, WCP, 동국홀딩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의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각각 개별적인 이슈에만 어느 정도 하락률이 나왔는데 RF세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정정 공시에 3.59% 하락하면서 12,3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동문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01%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와 또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28% 규모의 신주 인수권 행사 소식에 이 공시들의 매도세가 각각 몰렸습니다. 3.59% 그리고 2.24% 하락하면서 각각 12,340원, 3,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살펴보면 좋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본 종목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에요. 어제 종가상으로 6.38% 상승해서 시간의 거래를 마감을 한 종목이고요. 현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설립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이런 쪽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프로세스의 자동화 구현에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지라던가 셔틀, 반송, 분류 시스템 이런 것들과 물류 자동화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이력으로는 아마존, 굉장히 큰 기업이죠. 세계 최고의 물류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인데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지하철 역사에다가 PSD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 도어라고 얘기를 하죠. 사망자를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국에 설치가 되지 않은 곳들에서 도입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는 수주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에 안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국에서 검토를 할 때 호주라고 하면은 이게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어디에서 설치를 했나? 아, 한국에 현대무벡스라는 곳에서 설치를 했구나. 그런 쪽들에 우리도 검토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이런 레퍼런스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좋은 이유는 이제 이거겠죠. 2차 전지, 전극 쪽 그리고 조립 관련해서 물류 자동화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누적 수주 잔고를 2차 전지 쪽에서 2,400억 이상을 지금 수주 잔고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네이버 최근에 이제 이신사옥이죠. 네이버 이사옥인 1784 거기에다가 로봇의 층간 이송 시스템을 공급을 했습니다. 로보포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물류의 자동화, 로봇 이런 쪽 향후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에 크게 키워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현대무벡스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는 아마존과 함께 그리고 국내 파트너십으로는 네이버와 손을 맞잡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현대무벡스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찰칵!